서산 시내버스의 운행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버스업체와 운행 재개를 위한 조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눈과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못했던 서산중앙병원이 내년부터 진료를 재개합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한 병원은 입원실과 소아정맥주사 전담팀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어린이가 사망사고를 당하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장제를 시행합니다. 당진시는 최대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산 시내버스의 운행이 중단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운행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우석 기자, 운행 정상화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지난 19일 오후 김인환 서산시 건설도시국장과 서령버스 대표가 만나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요. 20일에도 서산시와 업체가 만났습니다. 김 국장과 업체 대표, 양쪽 실무진들은 시내버스 운행 재개를 위한 조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산시는 연간 10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경영 개선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시는 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바로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또 운행 재개가 합의되면 업체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는 버스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4일부터 서령버스는 운송 수익금이 압류돼 유류를 확보할 수 없다며 보유한 버스 52대 가운데 전기수차 등 13대를 제외한 나머지 버스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즉시 교통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산 공용버스터미널과 읍면소재지 간 승객 수송을 위해 전세 관용버스 16대를 투입했습니다. 또 마을과 읍면소재지 간 이동을 위해 택시 50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버스와 택시 운행에 하루 약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11시 기준 충남 지역에 내린 강설량은 예산이 12cm로 가장 많았고 보령과 서산이 각각 10.9cm와 10cm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때 보령과 서천의 대설경보, 예산과 서산 등 9개 시군의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21일까지 충남 내륙과 서해안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천안과 계룡에는 한파경보, 나머지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인데요. 최저기온은 영하 14도로 평년 기온보다 5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되고 축사 무너짐 등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서산중앙병원이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서산중앙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평일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와 영유아 검진 등 업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20병상 규모의 입원실을 운영하고 소아정맥주사 전담팀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서산중앙병원은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퇴사로 올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진시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당하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장제를 시행합니다. 당진시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5세 미만 어린이는 시민안전보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시민안전보장제의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민안전보장제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당진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청년들의 생활 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청년정책 실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네, 청양군 이용희 인구청년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양군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입니다. 예, 청양군이 청년정책 보고회를 열고 내년 청년정책 실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2024년은 청양군이 청년의회 선포 4년차가 되는데요. 청년의 삶이 꽃이 되는 청양이라는 기치 아래 청년층의 경제 자립, 생활 안정, 문화 진흥, 복지 증진, 여성 배려, 협력 강화 등 6대 분야 6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네, 경제자립 분야는 청년 일자리, 청년 수당, 청년 취업 지원 수당, 사회적 경제 창업 경진 대회와 혁신기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창업 공간 누구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창업 열기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생활 안정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주택 20호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공유주택 확대 운영, 월세 특별 지원, 도립대 기숙사비 지원, 국내 기업체 근로자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전망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네, 내년 청년 정책 예산이 증액됐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2024년 청년정책 사업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4억 원 증가한 285억 원이며 특히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늘려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청춘거리 시설물 일원화를 통해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면서 청년 친화도시 의상에 걸맞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양군 이용희 인구청년정책팀장이었습니다. 홍성군이 대한민국 딸기 수출 전 세계 1위 국가인 홍콩에서 홍이 딸기 홍보에 나섰습니다. 홍성군은 홍콩의 한 복합상가에서 홍이 딸기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수출한 딸기 품종인 홍이는 착색 기간에 따라 사과 맛과 청포도 맛 등 다양한 맛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일본과 중국산 과일 현황을 살피고 수출 포장재를 다변화하는 등 수출 증가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송노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내년 20일에 총선 당진시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노섭 예비후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진시 인구 20만 도달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세우고 송산산업단지와 성문산업단지 인입철도의 개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이 같은 불명예는 지역 사회로 들어와서 살펴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도시의 유령이 된 고령의 노인들, 녹록지 않은 팍팍한 삶의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무료급식소, 노인들이 서둘러 번호표를 받아 챙깁니다. 목걸이에 적힌 숫자가 오늘 점심 먹는 순서입니다. 대부분 한 끼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손을 떨고 중풍이 심해갖고 내가 밥을 전혀 못 해 먹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점심 한 끼 먹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 사는 가난한 노인들은 이곳에 오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경제적 빈곤만큼이나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집에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사니까 아무거나 그냥 한 가지 갖다 놓고 먹고 그러는데 쓸쓸하더라고요. 점심때마다 이곳을 찾는 노인들은 하루 200명 이상. 상당수는 인근 지역의 무료급식소만을 전전하거나 도시락 나눔을 찾아다닙니다.
혼자 계시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많이 오세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다 몇 년씩 다 기본적으로 되셨죠. 다. 지난해 기준 국내 66살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2%. 혼자 사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이 빈곤층입니다. 결국 외로움과 가난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겁니다. 외롭게 좀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숙달이 됐지. 이제 아플 때가 이제 좀 괴롭고 힘들지요. 농촌이 아닌 도시의 경우 노인 빈곤이나 고립에서 오는 부작용은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 그 농어촌 지역보다 좀 더 그 고립도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더 여건들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익명성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더 그 관계적인 밀도는 이제 작기 때문에. 노년 빈곤이 현실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곳. 이른 아침 인천의 한 고물상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들이 고물상 앞에 먼저 도착해 있기도 합니다. 수레를 끈 노인들이 무거운 걸음으로 속속 도착합니다. 사람 키만한 폐지산. 황혼의 버거운 짐은 무게를 재는 개근대에 이르러서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힘에 부칠지라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 이거 한지는 오래됐어. 원래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힘든 게 뭐여. 막 무거운 거 막 끌고 올 때 힘들어. 아니 난 또 노인 일자리도 해야 이거 하면서. 한때 80원에서 100원까지 했던 폐지 가격. 요즘은 킬로그램당 30원을 겨우 쳐줍니다. 고물상의 단골 70대 박할머니는 꼬박 이틀 동안 폐지를 모아 7,000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강도와 긴 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 7,000원 정도면 오늘 많이 또 하신 거예요. 이거 갖고 야 저기 시아링 그거 하나 사 먹으려면 요만큼한 게 6,000원이야. 안 비싼 거 있어. 인천 지역 폐지 수집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평균 수집 일수는 5.8일, 하루에 7.2시간으로 월 평균으로 따지면 180시간 가까이 됩니다. 또 노인응답자 절반 이상이 폐지 수집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필수 생계비로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 야간이라든지 위험한 그 환경에서의 안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을 원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기초연금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 공공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같은 것들이 중요한 또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고립감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이나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계속 관계를 계속 갖도록 하는 그런 어떤 취업 정책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번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서 절반 가까이로 치닫습니다. 모두의 일이 될 초고령 사회 초읽기. 이대로 더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꿈에도 꾸요 이거를. 내가 자식을 3남매를 대학을 19년을 돼서 좀 살라고 열심히 노력했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나? 전부 의심하는 거야 아는 사람.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태안 마도 해역에서 고려시대 선체 조각 등 500여 점이 발굴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한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청자 접시 등 500여 점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발굴된 선체 조각이 마도 2호선과 마도 3호선의 외판재일 가능성이 있으나 또 다른 선박일 수도 있다며 내년에 진행되는 수중 발굴을 통해 추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